고성은 독수리 천국. 월동 마치고 먼 길 떠날 준비 중인 독수리 구경에 체험객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지고 날아간다. 한 번쯤 봤던 그렇게 엄청 큰 새라는 것만 알고 있죠. 여기 와서 가족 사진도 생기고 너무 좋습니다. 이 정도로 독수리가 많을 줄은 예상도 못했고요. 가족들이랑 오니까 좋네요, 이름. 독수리와 사람이 친구가 되는 고성으로 놀러 갑니다. 주말 아침, 달콤한 늦잠의 유혹을 털고 찬바람 쌩쌩 부는 들판을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수리 생태 체험장인데요. 먼저 인증샷으로 눈도장 찰칵. 코로나 때문에 멀리 가지도 못하는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아이도 체험시켜주고 독수리도 볼 겸 왔습니다. 친구 어머니께서 여기 가보면 독수리 직접 볼 수도 있고 먹이주기 체험도 할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행사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보여주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현장은 독수리 맞을 채비로 분주합니다. 녀석들을 위한 만찬이라네요. 고성군은 2006년부터 문화재청과 함께 독수리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고기는 40kg짜리 5포대. 일주일 화요일 날, 목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래서 이제 먹이는 지금 이제 이동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영양 보충을 충분히 한 애들은 바로 몽골로 날아갑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풍족하지는 않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먹이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얘들이 계속적으로 다시 고성을 찾아올 수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 개체수가 유지되는 생명의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독수리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2급 동물. 전 세계 2만여 마리가 서식 중이고요. 이 중 2,000마리가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보냅니다. 우리가 이제 밥을 안 주는 날에는 통영 거제서 밥을 먹고 이렇게 이제 먹이터를 옮긴다는 거죠. 2월 말에서부터 3월 초순까지는 고성이 집중적으로 많이 오는 부분입니다. 들판에 먹이를 놓고 찾아올 독수리를 기다리는 시간. 녀석에 대한 상식을 배워보는데요. 요것도 실제 말의 머리. 널브러져 있으니까 그게 이제 오래되고 나서 이제 없어진. 다양한 종류의 깃털인데 그래서 날아갈 때 이렇게 빙그르르 돌면 나도 모르게 날개가 쓱 바람에서 올라가요. 한번 날아볼까요? 진짜 날아가면 안 되고 하늘을 빙그르르 도는 느낌. 오. 30분 후 고기 냄새를 맡은 독수리 떼가 등장했습니다. 매일 이제 개체수를 숫자를 파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먹이 주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빠져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진기한 풍경에 여기저기 탄성이 터지고 독수리들 움직임에 초집중. 까맣게 하늘을 덮는가 싶더니 금세 들판에 내려앉아 아침 식사를 즐깁니다. 이날 찾아온 독수리는 400여 마리. 목요일 먹이 활동 후에 이틀 만에 다시 온 건데요. 먹는 모습 보면 고기를 일단 집은 다음에 발로 고기를 딱 잡아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부리로 뜯어 먹어요. 꽤나 배가 고팠는지 순식간에 먹어치웁니다. 대식가답죠. 제가 대장인갑다. 가지고 날아간다. 살은 동물들을 잡아서 먹는 것이 이글 쪽이고 얘들은 이제 죽은 사체를 완전히 청소하는 청소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성에서 2마리 독수리를 저희가 그 위치 추적기하고 달아서 이제 방사를 했습니다. 다시 몽골로 이동하게 되면 정확하게 한반도를 어느 지점을 관통해서 이동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대장은 아닌갑다. 부대장은요? 부대장이야? 주최 측의 디지털 카메라 대여는 보너스. 저희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독수리를 가까이서 본다는 자체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자연, 이제 동물원이 아닌 이 자연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애들이 너무 좋아하네요. 둘째 아들이 독수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번 오자고 했었는데 동물원에 가면 한 마리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동물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건 처음 봤습니다. 독수리 떼 만찬 후 또 다른 체험 들어갑니다.
날개짓 하는 독수리를 먼저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른다 생각하시고 이쪽 끝을 잘라주세요. 양쪽을. 일명 독수리 모형 만들기. 평소 아이와 놀아주지 못한 아빠가 더 적극적인데요. 너무 올리면 안 되고 거기까지. 오케이. 독수리 액세서리 만들기는 엄마와 딸을 위한 프로그램. 사춘기 자녀를 둔 엄마는 딸과 친해지는 대화를 시도합니다. 봐봐, 독수리 이렇게 볼 기회가 있어, 없어? 없어. 없지? 따라오길 잘했지? 그건 아니에요. 아니야,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지 다니지. 너도 사진을 좀 찍지. 왜 너는 없냐? 응, 봐봐, 동생하고 봐라 찍으니까 너무 좋잖아, 아빠랑. 아, 여기 와서 가족 사진도 생기고 너무 좋습니다. 비 있으니까 사진 보면서 아이들이 독수리를 진짜 보러 갔었구나. 실제로 보니까 엄청 컸고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어서 많이 찍었습니다. 엄마 봐봐, 그런데 건이랑 비슷한가? 건이가 색칠한 독수리랑? 아닌가? 누나가 색칠한 거랑 비슷한 것 같아. 오, 누나 색칠 잘했다. 건이도 잘했는데, 그지? 바쁜 아빠가 만든 독수리도 완성돼 가는데요. 날개까지 붙여버렸네. 날개까지 붙여버렸어. 아까 떼졌길래. 재밌었는데 이게 안 돼요. 재밌었는데. 독수리 마스크랑 독수리 열쇠고리 만들었어요. 체험 진짜 재밌었고요. 독수리들 실제로 보니까 엄청 멋있었어요. 독수리에 대해서 많이 몰랐었는데 이번에 애들과 이렇게 만들기도 많이 해보고 하면서 독수리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가네요. 고성군은 국내 최대의 독수리 월동지인데요. 최근 독수리 보호를 위해 국제 협약도 맺었습니다. 좀 더 이제 안정적인 먹이터. 몽골에서는 정말 안정적으로서 종족 보존을 위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경남 고성은 우리나라에 월동하는 독수리들은 겨울을 잘 나고 여기서 잘 먹고 돌아가서 정말 큰 성조, 큰 어른새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성 독수리 생태 체험은 3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늦기 전에 독수리랑 놀고 오세요. 동양 평화를 이룰 발판을 마련한 3.1운동 기념식이 열리는 날, 온 결의가 한마음으로 외쳤던 조국의 독립을 그 누구보다 열망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슬픈 역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는 18 소년의 독립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래요? 꽃이 피어야 봄이라고 했던 거예요. 아무랬던 일제강점기 시절, 나는 조국의 봄을 위해 청춘의 꽃을 피웠습니다. 중학교 졸업반일 때, 그러니까 18살 때라요. 우리 학생들이 조선 독립회복 연구단을 만들어가지고 조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활동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일으키는 운동이 학생운동입니다. 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소년들. 경북 안동에 있는 한 학교에서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게 되는데요. 당시 제 나이 18. 무엇도 두려울 게 없던 나이였습니다. 무모하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가히 안 될 것 같아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당시로 봐서는 우리가 걸기하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대구 쪽으로 나가는, 대구 24연대로 나가는 전화선을 끊고 의성 쪽에서 오는 일본 군대를 막는 그러한 장치를 하고, 그래서 일본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악질 1인들을 응징하고 한 그런 이제 활동을 하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일제에 맞선 소년들의 뜨거운 독립 정신. 광복 후 54년 만에 그 공로를 인정받았는데요. 자유를 위한 그들의 발자취가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기까지
소년들은 모진 고문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힘들었죠.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는 매 달아가지고 뭐 물도 갖다 뭐 미기고 이 우로 갖다 이제 주전자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갖다 이 물고문도 하고 해도 경찰서에서 했지 형무소에 가가지고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만날 이제 사식을 들고 경찰서로 형무소로 어른이 아침 저녁으로 이제 다니면서 그 뒷바라지를 했어요. 옥바라지를. 네, 죄송하죠. 그런 불효가 없지. 감옥에서 맞이한 광복. 석방 후 저는 안동과 대구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46년간 교사 생활을 했는데요. 오남매의 아버지이자 가장이었던 저에게 언제나 힘이 되어준 이가 있습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아내. 지금도 해주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보고 그래 지냅니다. 살아는 끝이 대화가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 합니다. 극락세계에 계시면서 내가 더 자유롭게 더 건실하게 살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세요. 할머니 사랑합니다. 그날 오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만나러 가자. 할아버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우리가 왔는가? 잘 있었어? 네. 오케이. 보자. 아이고 또 컸네. 백발의 이 노신사는 누구냐고요? 7순이 넘은 제 첫째 아들인데요. 아내를 떠나보내고 적적해 있을 아버지를 생각하는 착한 아들.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이죠. 제가 중학교 들어가서 할머니하고 한 방을 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야야 너가 아버지가 이랬다.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우와 우리 집에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구나 하는 거를 알았지. 그때 알았지. 그 당시만 해도 뭐 독립운동 했다 뭐 이런 것 가지고 밖으로 뭐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형편이 못 됐습니다. 우리나라 반민특위가 결성돼 가지고 이승만 정권 때 있었는데 그때 경찰 간부들이 다 일제시대 때 고등계 형사 그런 했던 사람들이 이 간부로 있었어요. 그럼 자기네들이 고문하고 때리고 치조했던 독립운동가들이 자기한테 화살을 쏠까 싶어서 없는 죄를 만들어 가지고 많이 잡아였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독립운동가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기쁘진 않으셨다? 절대로 안 기뻤습니다. 절대로 안 기뻤습니다. 내 같으면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독립운동가였던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겨야 했던 지난 시절. 10년도 넘었어. 이제는 증손녀와도 그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전화도 하나. 할아버지한테 증조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란 걸 8살 때 알게 되었고요. 그때 증조할아버지가 멋지고 존경스럽고 대단하신 분이라고 알게 되었어요. 특별한 초대를 받아 오랜만에 외출에 나섰는데요. 곱게 한복까지 차려입고 향한 곳은 3.1절 기념식이 열리는 행사장. 저를 비롯해 애국지사 유가족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늘 새롭습니다. 우리가 3.1절을 계기로 해가지고 3.1 정신, 말하자면 독립정신이라든지 민족정신이라든지 이런 정신들을 갖다 계승해서 우리나라 발전에 힘을 보도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3.1운동 이후 102번째로 맞는 봄. 매년 이날만 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수많은 애국 선열과 독립유공자, 유가족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운동을 외쳤던 그날의 함성이 재현되기도 했는데요. 대한민국 독립 만세!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고 우리가 있고 국민이 있다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밥을 먹을 때마다 잊지 말고 하자. 이게 저 이야기입니다. 조용하던 집이 모처럼 시끌벅적합니다. 오늘 특별한 촬영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독립운동을 하신 생존 애국지사님과 순국선열 후손들에 대한 영상 촬영을 하여서 그 기록을 보존하여 후세에 전하기 위함입니다. 독립운동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선생님께서 어떻게 삶을 살아오셨는지 그 생애 전반에 대한 이야기까지 담아볼 예정입니다. 현재 대구 경북에 생존해 있는 애국지사는 저를 비롯해 단 2명. 광복회와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제가 갖고 있는 독립활동에 대한 기억들을 모두 영상으로 기록하기로 한 건데요. 잊혀진 소년들의 독립운동 이야기에서부터 54년 만에 받은 대통령 표창까지 그 누구도 몰랐지만 꼭 알아야 할 얘기들. 제가 독립운동가로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별로 한 일도 없는 내 생애를 영상물로 찍어가지고 기록으로 남긴다 하니까 무엇보다도 감회가 깊고 이 기록물을 통해서 내가 살아온 발자취를 남기게 되었다 하는 것이 참 기쁩니다. 독립을 위해 일제와 맞섰던 18 소녀는 이제 90을 넘긴 애국지사가 되었습니다. 가슴 뛰는 소년들의 뜨겁고 격정적이었던 독립 이야기.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역사는 아닐까요? 일상을 벗어나 자연을 즐기고 싶다면 오감 만족 감성여행 오감도와 함께하세요. 감성 충전 100%. 오늘의 감성 도시는 어디일까요? 서산 원도심은 옛 시간을 기록하며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재발견의 즐거움이 숨어있는 서산으로 출발합니다. 오늘은 갯마을 서산의 원도심을 찾았습니다. 요즘 이곳이 주목받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서산, 아니죠, 스산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기 번화가이긴 한데 뭔가 옛날 느낌도 섞여 있는 것 같고. 서산의 원도심 번화로는 교통의 중심지이자 두 개의 전통시장 사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하면서 90년대 중반까지 서산의 중심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아니 그런데 이게 언제적 여관일까요?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거기 누구 안 계세요? 어서 오세요. 제가 몸이 너무 고단해요. 하루 쉴 곳을 찾고 있는데 기거할 방이 하나 남아 있을까요? 어떻게 일반실로 드릴까요? 특실로 드릴까요? 이곳은 1970년대에 지어져서 2000년대 초반까지 실제 여관으로 사용됐던 곳입니다. 지금은 객실을 전시장으로 꾸며 서산 원도심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새 단장했답니다. 아니 여관인 줄 알았는데 물어갈 수가 없네요. 네, 여기는 50년 전에 만들어진 여관이에요. 그래서 정말 한 시대에 굉장히 성황리에 영업을 했던 여관인데 네. 홍성이나 이런 데서 정부기관 분들이 출장을 나오시면 다 여기에서 묵어 가실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여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북한 문화 공유 공간으로서 또다시 많은 시민들이 찾아주시는 원도심 기록보관소 남양여관. 원도심 기록보관소 남양여관. 네. 시간을 다시 되돌려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갈 순 없지만 원도심의 옛 시간들을 잘 보존해 도시의 역사를 기록하려는 취지인데요. 덕분에 이곳은 예전의 시간이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낡고 빛바랜 사진들을 통해 희미해진 원도심의 시간을 재구성하고 있죠.
이 사진이 중요한 건 이분 뒤로 보이는 저 사진 배경이 바로 53년 전 서산 원도심의 모습인 겁니다. 진짜 50년 전에는 높은 건물도 안 보이고 네. 다 집들밖에 네.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오시면 옛날 추억을 되새기시면서 야 아빠 때는 이랬어 하고 설명해 그러니까요. 주시고 젊은 세대들은 뭐 어머 서산이 이랬어요 어머 몰랐는데 어머 너무 신기해요 하고 되게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옛 세대하고 현재 세대를 이어주는 그런 또 공간이 또 되더라고요. 테마별로 꾸며진 전시 공간을 둘러보며 잠시 옛 추억에 잠기곤 하는데요. 시민들에게 향수 어린 공간이 되어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남양여관에 제가 실제로 잠을 자고 묵진 않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잠을 잤을까 이렇게 상상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지금은 쓰임새가 좀 달라졌지만 또 어떻게든 사람들이 다시 찾아온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원도심은 도시의 심장이라고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남양여관이 원도심이 심장이 되도록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대보름 축제를 기획했어요. 대보름 축제요? 네, 여기 원도심 주민들과 함께 서산 번화로에 범 내려온다라는 축제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아주 여기 원도심이 늘 평안하도록 하기 위해서 북청사자가 원도심을 한 바퀴 다 돌아다닐 겁니다. 어떻게 기대되시죠? 네, 범 내려온다. 벌써부터 흥이 솟는데요? 대보름 축제 범 내려온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정월대보름을 맞아 서산 원도심에 애군이 물러가길 바라는 축제가 마련됐는데요. 우리 전통놀이인 북청사자 노름이 서산 원도심 한복판에 펼쳐졌습니다. 북청사자가 골목골목 가게 구석구석을 누비며 좋은 기운을 가져다 주었다네요. 다시 사람들이 찾아오는 원도심이 되기 위해 새롭게 단장되고 있는 서산 번화로. 이번에는 인싸들의 아지트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는 북카페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 작은 서점이자 북카페로 변신시켰는데요. 유명 작가의 책부터 신간까지 다양하게 구비돼 있더라고요. 저도 한권 골라볼까요? 저는 이걸로 골라봤습니다. 나의 삶이라는 책. 좀 느낌 있죠? 책을 좀 차분하게 읽어보고 싶어 2층으로 올라갔는데요. 귀여운 캐릭터 그림을 배경 삼아 삶은 무엇이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찰을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참 괜찮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책은 정말 좋은 수면제예요. 이렇게 예쁜 공간에서 주무시면 어떡해요? 어머, 쟤 잤어요? 제가 너무 책에 집중한 나머지 잠이 금방 들었나 봐요. 네. 아유, 책이 재미없어서는 아니고. 근데 깨서 보니까 진짜 예쁘긴 예쁘네요. 뭔가 1층이랑은 또 다른 분위기인데요? 네, 2층은 지금 갤러리로 운영되고 있고요. 제 작품으로 상설 전시 중이에요. 저의 작품을 보는 많은 분들이 따뜻한 온기와 그다음에 사랑 그리고 위로를 좀 받길 바라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온기, 사랑. 저 이거 보면서 받아볼게요, 한번. 자, 어디 사랑 한번 받아볼까? 밀려드는 잠을 뿌리치기 위해 카페인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진하게 내린 커피를 마시며 읽던 책을 마저 읽기로 했는데요. 책과 커피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 줄 새삼 알았다니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의 지성과 감성이 조금씩 충전되겠죠? 시간이 멈춘 듯한 이 아늑한 공간에서 저는 교양도 쌓고 여유를 즐기면서 잠시 쉬다 갈게요. 서산 원도심에서 맛본 여유 만점 시간이었습니다. 갯마을 서산에 왔으니 이번엔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가볼까요? 가로림만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대산읍. 이곳에도 낡고 오래된 것을 새롭게 단장한 감성 스팟이 있는데요. 유년 시절의 추억이 뿜뿜 솟아나는 폐교입니다. 어머나,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생각나요. 이거 교훈 써있고 인형도 있어. 안녕, 인사줘, 안녕. 안으로 들어서면 어렸을 때 했던 추억의 놀이는 물론 탁구와 축구 게임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노니까 왠지 더 짜릿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상아 학생, 쉬는 시간 끝났어요. 이거 좀 떼야 되는데. 아이고. 아니, 쉬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상아 씨 학교에서 놀기만 하면 어떡해요? 근데 재밌는 게 너무 많잖아요. 재밌는 게 너무 많죠. 네. 여기 왜 이렇게 많아요, 이 재밌는 게? 이곳은 오직 국민학교였는데요. 아이들이 점차 줄어들면서 1999년 분교로 바뀌다가 2004년 폐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폐교 공간을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이 더 재밌게 활용할 수 있도록 캠핑장과 글램핑장으로 바뀐 곳이에요. 잠깐만요. 근데 캠핑장 구경은 저 못 해봤는데? 그 캠핑장은 지금 운동장 주변으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운동장 한편에는 동그란 글램핑 텐트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학창 시절을 떠올리며 하룻밤을 머물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그럼 잠깐 실내 구경을 해볼까요? 오, 생각보다 엄청 넓은데요? 보시면 여기 침대도 있고 이불도 다 갖춰져 있고 난로 그리고 냉장고 역시 소화기까지 안전까지. 요즘은 몸도 마음도 가볍게 떠나는 글램핑이 대세잖아요. 학교 안팎에서 신나게 놀고 저녁에는 잘 갖춰진 텐트에서 쉴 수 있어 제 맘에도 꼭 들더라고요. 그리고 먹는 즐거움을 빼놓을 수 없죠. 이 지글지글 구워 먹는 바비큐 즐기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오감도 2주 연속 이게 무슨 복이에요? 이번 주도 바비큐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글램핑장 왔으면 고기 먹어야죠. 그럼 잘 먹겠습니다. 먹음직스럽게 잘 익은 고기를 채소에 싸서 먹는 바비큐. 이렇게 손 안 대고 쌈을 먹는 방법 다 아시죠? 풋풋했던 추억과 감성 그리고 먹거리까지 다 잡은 감성 스팟입니다. 깜빡하고 양념을 안 구운 거 있죠. 그래서 고기 다시 구우러 왔습니다. 오늘 이 서산 원도심부터 글램핑까지 이 과거의 공간에 새 생명을 불어넣은 곳들 찾아다녔는데요. 오늘도 감성 충전 제대로 했습니다. 감성 뿜뿜! 원도심은 도시의 역사를 말해주는 심장이죠. 심장이 잘 뛰어야 살 수 있듯이 다시 사람들이 찾아오는 원도심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성 글램핑장에서 떠오르는 추억 한 모금도 느껴보세요. 재발견의 즐거움이 가득한 서산 여행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으라차차 힘을 북돋아 드립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 캠페인 울산을 사야 울산이 산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먼저 꽃집을 방문했는데요. 졸업 시즌을 맞아서 사람들로 북적거려야 할 꽃집이지만 가게 안은 오직 한 사람뿐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남구에서 꽃집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지혜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꽃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꽃을 시작하게 되었고 여기 카페를 운영하게 된 경력은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29살 청년 사장님이 꽃집을 지키고 있는데요. 와,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 너무 꽃이 예뻐요. 감사합니다. 사장님도 이렇게 너무 예쁘셔가지고 저는 이 꽃에 둘러싸여서 어디가 사장님인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울산에 이렇게 예쁜 꽃집이 있는 줄 처음 알았는데 네. 꽃이 지금 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떤 꽃들이에요? 요런 거는 스토크고요. 스토크. 네. 그리고 스토크. 얘는 프리지아. 프리지아가 프리지아. 봄을 가장 상징하는 꽃이거든요. 너무 상큼하다. 네. 그리고 옆에 있는 건 뭐예요? 라난큘러스예요. 라난큘러스도 많이 들어봤어요. 네, 장미를 닮았다고도 많이들 하거든요. 이렇게 꽃만 바라봐도 힐링이 되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집 밖을 안 나가다 보니까 저도 그런데
그 집을 좀 꾸미는 거에 관심을 예. 가지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좀 오늘 제 집을 좀 환하게 밝혀줄 만한 환하게 그런 꽃으로 혹시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주문과 함께 시작된 꽃다발 만들기. 이렇게 가까이서 뭔가 이 꽃다발 만드는 건 처음 보거든요. 아, 네. 그동안 손님들이 많이 없다 보니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했다는 사장님. 모처럼 주문에 신났는데요. 10년의 숙련된 솜씨로 꽃다발 하나를 뚝딱 만들어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와, 완성. 와, 제가 올해 처음 받아봅니다, 꽃 선물을. 사진을 찍어서. 아, 요즘 그거 아세요? 울산을 사야 울산이 산다 캠페인. 네. 알고 네. 계세요? 많이들 말씀하시죠. 아, 진짜? 네. 아, 제가 이번에 그거를 좀 참여를 해볼까 해서 네. 이렇게 꽃 사진을 한번 찍어보고. 캠페인 참여 방법 먼저 인증샷을 찍고요. 울산을 사야 울산이 산다란 해시태그와 함께 응원 문구를 남겨주는 거 잊지 마세요. 꽃집과 카페를 같이 운영하는 청년 사장님은 어렵게 모은 결혼 자금과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1년 전 카페를 열었는데요. 열자마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요즘 시즌에 사실 2월, 3월이 좀 졸업이랑 또 입학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예년 같으면은 진짜 사람들이 꽃을 많이 사는 성수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즘은 좀 어떠세요? 만약에 옛날 같이 졸업식쯤이면 여기에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이 그렇죠. 자꾸 왔다 갔다 꽃을 하시겠죠. 못 사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때는. 네, 많이 안타깝기도 하죠. 아무래도 그러게요. 진짜 한 2, 3월이 정말 꽃이 많이 나가는 시기인데 사실은. 근데 그 위기가 기회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차라리 여기서 공부한다 싶을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네, 나중에 후에 코로나가 풀렸을 때 더 많은 손님들한테 예쁜 꽃을 선물할 수 있게끔. 이 시기 어렵게 꽃집과 카페를 찾아준 손님들에게 힘을 내자는 의미로 꽃 한 송이를 무료로 선물하기로 했다는데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그 공통 질문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울산을 사야 울산이 산다 이런 캠페인이잖아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제 울산을 사야 땡땡땡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울산이 살아야 많은 웃음이 찾아온다. 울산을 사야 많은 웃음이 찾아온다. 네. 이렇게 지나가는 애기들이 있어요. 초등학생 애기들이 항상 울상을 짚고 가요. 마스크도 답답하고 친구들이랑 마음껏 놀아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코로나가 조금 지나서 마스크도 벗고 다 같이 놀 수 있고 행복하게 웃을 수 있기를.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은은한 꽃향기에 이어서 향긋한 차향이 전해지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울주군에 자리한 차를 판매하는 가게입니다. 저는 2001년도부터 보이차를 중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전민정입니다. 저희 남편이 중국에서 직접 차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걱정되지만 이 시기를 참고 잘 이겨내서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와, 사장님 여기 지금 벽에 보니까 약간 이거 상패 같기도 하고 이게 다 차인 거예요? 네, 여기 있는 건 모두 보이차입니다. 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맛을 보는 이제 내가 원하는 가성비 좋은 차를 찾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맛보고 선택을 합니다. 그럼 저도 한번 조금만. 오늘 제가 특별히 맛있는 차 대접해 드릴게요. 차를 이렇게 내리는 거를 처음 봐요. 이렇게. 98년도에 만들어진 좀 오래된 보이숙차입니다. 98년도? 네네네. 먼저 맛을 보시고 맛있으면 또 드셔보세요. 예. 향이 약간 황토 불가마 가면 네, 흙냄새 같은. 맞아요. 예. 한국 사람이 만든 중국 보이차인데요.
마시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현지에서 직접 보이차를 만들어 국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남편분도 차를 지금 만들고 계시다고. 네, 지금 이제 현지에 자산 탐방을 하면서 현재 그럼 중국에 가 계신 거예요? 네네, 중국 운남성에 고수 차밭을 지금 탐방하고 계십니다. 와, 그럼 사장님께서 지금도 중국에서 지금 차밭을 탐방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시간에도 중국에 계시는 조금 거예요? 전에 연락 왔습니다. 지금 야생 차밭을 탐방하고 있는 중이라고. 아, 조금 전에요? 아, 지금 그러니까 차밭에 계시는 거죠? 네네. 아, 그러면 영상통화 한번 해볼까요? 네. 코로나가 터진 후로 중국을 오가는 것이 더 쉽지 않은 상황이라 이 두 분은 석 달이 넘게 생이별을 하고 있죠. 아, 중국 현지랑 지금. 바꿔줄까요? 아,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거기 혹시 어디 계시는 거예요? 무슨 차밭 계세요? 아, 네, 지금 보여요. 야생 차밭 탐방 중입니다. 야생 차밭. 아, 거기서 좀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상황이 제가 또 한국 들어가면 격리를 해야 되고 또 나오면 또 중국에서 격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차가 끝나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또 가족들 못 보셔서 어떡해요. 지금은 다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영상통화가 아닌 서로 얼굴을 맞대며 이야기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잠시 가게 안을 둘러보기로 했는데요. 다양한 찻잔이 전시돼 있어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지요. 와, 근데 지금 보니까 벽에 이렇게 다 가득 차 있고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진짜 사람들이 많이 왔을 것 같은데. 아, 저희가 이래봬도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보이차로 가장 유명한 업체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줄었어요. 대신에 저희가 이제 온라인 판매망을 넓혀서 택배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뭐 예전 같진 않지만 그렇게 이제 좀 다른 방법으로 이제 그 코로나에 맞는 방법으로 판매망을 넓히면서 예전의 매출을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빨리 좀 코로나가 끝나서 이 공간이 좀 사람들로 좀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울산을 사야 울산이 산다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울산을 사야 뭐뭐 한다 이렇게 사장님이 끝맺음을 지어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카메라 한번 보시고 울산을 사야 차문화가 산다. 소상공인분들과 따뜻한 온기를 나눴던 특별한 시간이었는데요. 직접 상품을 구매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께 힘이 돼주시는 건 어떨까요? 동의보감에서 몸에 쌓인 고름과 종기를 배출하며 위를 보호하고 피를 맑게 한다는 더덕. 더덕을 우리 양명으로 사삼이라 그랬는데 이게 모래 속에 있는 이제 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삼이라 이를 정도로 몸에 좋은 더덕이 오징어 그리고 삼겹살과 만났습니다. 꽃피는 봄날 입맛을 돋워주는 오징어 더덕구이 그리고 더덕 삼겹살 구이까지 맛있는 여행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욱입니다. 이제는요 따사로운 햇빛이 있는 완연한 봄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청풍 명월의 고장 제천인데요. 오늘 아주 특별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근데 왜 산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삼을 찾으시면 돼요. 삼을요? 특명 삼을 찾아라. 그런데 도대체 어떤 삼을 찾으라는 걸까요? 아이고, 아유 여기 무슨 삼이 어딨어? 아 어디 있다는 거? 여러분, 삼이다! 삼! 도대체 삼이 어디 있는 거야? 사람이다.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제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삼을 찾고 있거든요. 삼. 예. 삼이 있어요? 여기는 없고요. 네. 저기 약초 시장에 가면 삼이 많아요. 약초 시장이요? 이곳은 대한민국 3대 약초 전문 특화시장 제천 약초시장입니다. 영지버섯, 황기, 당귀 등 다양한 국산 약재가 유통되는 곳이라는데요. 이곳에서 과연 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 여기 한번 들어가 봐야겠네요. 아휴. 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삼을 찾으러 산으로 갔더니 거기 없고 여기 약초 시장에 오면은 볼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아, 어떻게 삼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약초 시장에 오셨으니까는 이제 약초 시장 구경도 좀 해보고 그 찾는 게 어떤 건지 몰라도 우리 약초 시장 전시장에 가면은 수백 가지 약초가 전시되지 거기서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네. 아, 그 중에 있겠네요. 아, 있지 분명히. 그럼 한번 가보시지 뭐. 가시죠. 수백 가지 약초를 전시해 놓은 약초 전시관.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약초가 이곳에 전시돼 있다는데요. 특명 삼을 찾아라. 수많은 약초 중에 오늘의 주인공은 정답. 도삼. 현삼. 현삼. 인삼. 인삼. 인삼도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삼을 말하는 걸까요? 또 어디죠? 저기 하나 보이는 게 아니야? 사삼이라고? 어? 사삼이요? 처음 듣는데? 정답! 사삼! 정답! 우와! 아니, 사삼이 뭐예요? 사삼이 이제 더덕 말린 걸 사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삼이 더덕 말린 거를 사삼이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삼은 모래 속의 산삼이라는 뜻을 가진 더덕이랍니다. 이 더덕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많이 아는 이제 더덕 알잖아요, 그죠? 더덕을 우리 양명으로 사삼이라 그러는데 이게 모래 속에 있는 이제 보물이라고 얘기 보시면 돼요. 그럼 저 음식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어디서 먹는 거예요? 제천 시내 나가시면 이제 더덕 요리 잘하는 데가 있어요. 예. 그럼 가서 이제 생걸로 이제 더덕을 더덕구이에 드시면 굉장히 맛이 좋을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죠. 모래 속의 산삼, 더덕 요리 맛보러 제천의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마침 더덕 손질이 한창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이 더덕 손질하고 계셨나 봐요. 네. 야, 이 마스크를 꼈는데도 더덕 향이 진하게 들어오는데요. 아니, 저한테 오늘 이 더덕과 관련된 어떤 음식을 맛보여 주시려고 그러세요? 네, 오징어하고 더덕하고 예. 양념해서 구워 드시는 걸로. 그러면 오징어 더덕구이? 네. 오징어 더덕구이 지금 만나봅니다. 먼저 싱싱한 오징어를 깨끗이 씻어서 손질하고요. 숙련된 솜씨로 오징어를 잘라줍니다. 오징어 더덕구이를 위한 양념인데요. 손질한 오징어에 마늘을 듬뿍 넣어주고요. 설탕과 고춧가루, 고추장과 참기름을 넣습니다. 슥슥 손맛 가득 양념을 묻힌 후 껍질 벗긴 더덕까지 함께 묻혀주고 깨를 솔솔 뿌려주면 바다 오징어가 산의 더덕을 만났습니다. 침샘 저격! 오징어 더덕구이 준비 완료! 와, 여러분, 제 앞에 오징어 더덕구이가 딱 하니 나왔습니다. 와, 색깔이 되게 예뻐요. 네. 익지는 않은 거죠? 네. 아,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익혀야지. 야, 불을 켜가지고. 네. 불을 켜갖고. 네, 불을 켜서. 네. 오징어와 더덕은 익히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답니다. 잘 익은 오징어와 더덕을 함께 먹어봅니다. 그 맛이 과연 어떨까요? 그 바다의 해산물 있잖아요. 네. 그 오징어의 그 쫄깃함 식감과 이 산의 고기 더덕이 만나니까 정말 식감이 아삭아삭하면서도 쫄깃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데 이 양념이 어떻게 오징어와 더덕에 쫙 배어있네요. 더덕과 오징어가 정말 궁합이 찰떡궁합이네. 네. 환상궁합. 예. 저기 오징어 불고기만 하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우리 큰 아들이 산에 가더니 산더덕을 캐왔어요. 그래서 이 더덕을 그냥 먹는 것보다 여기다 넣어가지고 먹으면 어떨까 해서 이걸 시작을 했어요. 근데 했는데 먹어보니까 맛이 괜찮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메뉴를 개발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걸 시작했어요. 본격적인 먹방 타임! 상추에 오징어와 더덕을 싸서 한 입에 먹어봅니다. 굿이네 굿! 갓 지은 쌀밥과 먹어도 금상첨화!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힐 만큼
매콤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 진짜 맛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콤하니까 땀도 조금씩 나면서 정말 그 맛있게 매운맛 있잖아요. 네. 너무나 개운한 맛이네요. 근데 우리 삼겹살이 맛있어요. 근데 걷다가 더덕을 살짝 구워가지고 같이 드시면 아주 별미예요. 아, 그러니까 삼겹살이랑 더덕이랑 구워서 먹으면 예. 더 별미라고요? 예. 근데 지금 배가 근데 먹어야겠는데요? 이번에는 삼겹살이 더덕과 만났습니다. 삼겹살 익으면서 나오는 기름으로 더덕을 구워 그 맛이 더욱 고소하다는데요. 삼겹살 더덕구이 물어보나 마나 환상궁합이겠죠? 우리 약재로 쓸 때는 효능이 우리가 기관지나 우리 폐를 윤택하게 하고 기운을 돋궈주고 우리가 이제 잔기침을 많이 하거나 가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사삼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데요. 진짜 이 건강식 오징어 더덕구이 드시고 힘내고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더덕구이 드시고 힘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기분도 업 시키고요. 덩기덕 더덕! 모래 위에 산삼이라는 더덕.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함께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더덕 삼겹살, 오징어 더덕구이. 입이 즐겁고 몸에도 좋은 더덕구이 올봄 강력 추천합니다.